인간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처럼 고귀한 이성과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일까? 또는 몇몇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일까? 거의 그렇지 않다. 만약 인류가 지능과 자비심을 갖춘 어느 설계자 작품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우리의 논리는 나무랄 데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은 견고할 것이고 우리의 회상은 믿음직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문장은 힘차고 우리의 단어는 정확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언어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어서 싱, 생, 브링, 브로트처럼 불규칙 동사나 그 밖에 이상하고 모순된 것들로 가득 차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언어에 정통한 리처드 레더러가 말했듯이 햄버거에는 햄이 들어있을 것이며 에그플랜트에는 에그가 달려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파크웨이에서 파킹하고 드라이브웨이에서 드라이브하지 다른 길에서 헤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만큼 영리한 유일한 종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주의 깊게 짠 계획을 순간의 만족 때문에 내팽개칠 만큼 어리석기도 하다.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말했었나? 하지만 3층 초코크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우리는 $100짜리 전자레인지를 살 때는 $25를 아끼려고 기꺼이 시내 반대편까지 차를 몰고 간다. 그러나 $1000짜리 평면 텔레비전을 살 때는 똑같은 액수를 아끼려고 똑같은 거리를 가지 않는다. 절약할 수 있는 비율이 작다고 같은 액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타당한 3단 논법, 예컨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와 잘못된 3단 논법, 예컨대 모든 생물은 물을 필요로 한다. 장미는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장미는 생물이다의 차이를 간과하곤 한다. 후자의 논법도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장미를 자동차 배터리로 바꾸어 보라. 만약 내가 모든 선원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특정한 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선원들 각자의 애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뜻 목격한 사건이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연속된 12개의 단어 목록을 30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의 설계가 아주 엉망진창이라고까지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목표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오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무한한 이성을 상상했던 곳에서 나는 다른 어떤 것을 곧 공학자들이 클루지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 클루지란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그러나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해결책을 뜻한다. 예컨대 1970년 4월 아폴로 우주선 13호의 달 착륙선에서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보자. 당시에는 대체 여과기를 승무원들에게 보낼 방법도 없었다. 그때는 아직 우주 왕복선이 발명되기 전이었다. 우주 캡슐을 며칠에 걸쳐 기지로 끌고 올 수도 없었다. 여과기가 없다면 승무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한 일이었다. 우주비행 관제소의 공학자 에드 스마일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동료들과 의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주 캡슐 안에 뭔가 쓸모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궁리를 해봐라. 다행히 지상 정비원들은 이 과제를 풀 수 있었다. 그들은 비닐봉지와 마분지 상자, 절연 테이프,
양말 한쪽으로 투박한 여과기 대용물을 그럭저럭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우주 비행사는 목숨을 건졌다. 그중 한 명이었던 짐 러벨은 훗날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이 장치가 특별히 멋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작동했어요. 모든 클루지들이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학자들은 때때로 재미삼아 클루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제대로 하기가 귀찮아서 클루지를 만들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클루지는 절박한 사정과 뛰어난 책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 맥가이버가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와 고무 매트로 신발을 급조하듯이 말이다. 그런가 하면 월레스와 그로밋에서 자명종과 커피 기구와 머피 침대로 이어지는 발사와 활동 개시 장치나 루브 골드버그의 간단한 연필깎이처럼 그냥 웃자고 만든 클루지들도 있다. 이 장치의 경우는 연에 달린 끈이 작은 문을 들어 올리면 나방들이 나와서 새 장을 들어 올리게 되고 이어서 딱따구리가 나무와 연필심이 박힌 나무를 쪼아댄다. 하지만 맥가이버의 신발이나 루브 골드버그의 연필깎이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아마도 가장 기상천외한 클루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맹목적인 진화 과정이 빚어낸 기이한 산물이다. 그렇다면 자연은 왜 클루지를 만들었을까? 진화의 과정은 영리하지 않았고 구두쇠처럼 인색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돈과 상관이 없으며 선견 지명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게다가 진화는 10억 년에 걸친 일인데 도대체 무슨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생명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수한 클루지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척추는 형편없는 해결책이다. 만약 4개의 기둥이 균등하게 교차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몸무게를 분산해 지탱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단 한 개의 기둥으로 전체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척추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직립보행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선 채 손을 자유롭게 놀리면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요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우리 몸에 들러붙은 까닭은 무엇일까? 척추가 두발 동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조가 네발 짐승의 척추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즉, 불완전하게나마 일어서는 것이 아예 일어서지 않는 것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의 감광 부위는 머리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온갖 방해거리가 생겼는데 배선다발이 눈을 꿰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 두 눈에는 빛에 반응하지 않는 맹점이 하나 생기게 되었다. 이건 역시 클루지의 대표적인 예다. 진화를 통해 생긴 클루지의 또 다른 유명한 예는 남성들의 은밀한 해부학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정소에서 요도로 이어진 정관은 쓸데없이 길다. 정관은 앞쪽으로 다시 갔다가 고리 모양으로 180도를 빙 돌아 음경으로 이어져 있다. 만약 재료를 아끼거나 또는 효율적인 전달을 고려하는 알뜰한 설계자라면 정소에서 음경까지 짧은 관으로 곧장 연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체계가 구성된 유일한 이유는 이전에 있는 것을 기초로 그 다음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과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신체는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하다. 콧구멍 위에 쓸모없이 돌기가 나 있고 치아는 썩으며 골치 아픈 사랑니가 나오고 발은 쑤신다. 등은 쉽게 뻣뻣해지며 털도 없고 부드러운 피부는 베이고 물리기 쉬우며 햇볕에 타기까지 한다. 우리는 달리기도 잘 못하며
우리보다 작은 침팬지에 비해 약 3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결함들은 인간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동물 세계에서도 수십 가지 결함들이 널리 퍼져 있다. 예컨대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되는데 핵심적인 과정인 DNA 복제에 앞서 DNA 가닥이 분리되는 과정은 미로같이 복잡하다. DNA 폴리메라제의 한 분자는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반해 다른 한 분자는 합리적인 공학자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불규칙하게 작업을 수행한다. 이처럼 자연은 쉽게 클루지를 만들곤 한다. 자연은 그것의 산물이 완벽한지 또는 세련됐는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작동하는 것은 확산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멸할 뿐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유전자는 증식하는 경향이 있고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는 생물을 낳는 유전자는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은유다. 이 게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적절함이다.